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해요.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다시 시작된 금지된 사랑이었을까요? 그녀를 다시 품은 순간 제 인생의 모든 밤이 길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검은 비옷을 걸친 사람들이 장례식장 앞을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향 냄새가 섞여 흐르고 비에 젖은 흙 냄새가 은근히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하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긴 세월 함께했던 아내가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떼며 물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열린 문틈 사이로 낯익은 향기가 스쳤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 베일을 쓴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태식을 스치자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은주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 그의 삶을 뒤흔들었던 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태식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향로 위로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오래전의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젊은 시절 단 한 번의 불장난이라 생각했던 감정. 그러나 그 불씨는 세월 속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을 듯 낮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부디 힘내세요. 짧은 위로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애도, 죄책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의 잔향. 태식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옷자락이 그의 손끝에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리만치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녀의 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다시 시작된 건가? 장례가 끝난 뒤에도 태식의 집은 여전히 향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시든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유리잔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혼자 앉아 허공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 대신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얼굴엔 여전히 장례식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태식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향해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주전자를 잡는 동안 태식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손은 여전히 단정하고 곱디고 왔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공간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은주는 차를 내놓으며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잔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손등이 서로 스쳤습니다. 그 미묘한 접촉에 둘 다 멈칫했지만 누구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느리게 숨을 들이쉬었고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위로의 그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묘하게 짙어졌습니다. 은주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다시 마주 앉게 될 줄은.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을 들어 그녀의 손가락에 닿을 듯 가까이 두었습니다. 은주는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비밀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의 집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식은 습관처럼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은 빈 그릇 위를 맴돌 뿐 아무것도 집히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낮게 떨리던 목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몸이 닿았던 순간의 온도까지도.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외로움일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입안에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고요한 거실 한편 휴대폰이 진동하며 빛을 깜빡였습니다. 은주라는 이름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같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 짧은 말이 태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근처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주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청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식당의 조명이 낮게 깔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태식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또 한 번 스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히 흐르던 공기가 서서히 달아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주는 젖은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따뜻하네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주의 어깨에 비친 빛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태식은 그 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집 멀지 않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태식의 마음엔 분명한 경계가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주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마지막에 머뭇거리며 내뱉은 한마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 멀지 않죠?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될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요한 집안에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었습니다. 태식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벗어둔 코트에서 은주의 향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 향기는 오랜 기억의 조각을 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도 몰래 스쳤던 오후의 그 방, 그리고 불안한 숨결. 그는 이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메시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말 실수였어요. 그냥 잊어주세요. 하지만 태식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요. 잊지 않을 겁니다. 답장을 보내고 난 후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켜자 코트 깃을 세운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한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 해서요. 그녀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지만 어디선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은주는 천천히 코트를 벗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태식은 수건을 건네려다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층 짙어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선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태식을 보았습니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앉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래된 침묵이 무너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조명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으며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태식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2개의 잔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물이 끓기 전부터 공기엔 이미 열이 돌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위로나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마주친 묘하게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태식은 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그 위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그 접촉이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오래전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둘 사이에 말이 사라지고 대신 숨결이 남았습니다. 은주의 향기가 가까워지자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져 밤의 공기마저 조용히 떨렸습니다. 서로의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은주는 살짝 몸을 떼었습니다. 저 그날 같이 있던 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태식은 대답 대신 그녀의 티셔츠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태식을 껴안았습니다. 그 장면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온도는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몸의 대화는 길었고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선이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창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아직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비추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태식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고 거친 숨소리 뿐이었습니다. 또한 침묵 속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그녀가 코트를 집어들자 태식이 다가와 잠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끝엔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둘 다 놀라며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은 급히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딸 미정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방 안의 머그잔 2개에 머물렀습니다. 태식은 허둥지둥 잔을 싱크대 안으로 밀어넣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정이 차가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밤새 안 주무셨어요? 그녀의 시선이 거실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의 수건, 젖은 머리카락 흔적, 그리고 은주.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미정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코트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따갑게 따라붙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구나. 다음 날 아침 태식의 집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찬밥이 식어가고 있었고
거실엔 밤새 켜둔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여자랑 그런 사이였어요.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미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평생 친구로 지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눈에 한 통의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장례식 날 아내의 유품함에 있던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태식 씨, 내가 먼저 떠나면 은주는 가까이 하지 말아요. 당신을 잊지 못했으니까. 편지를 읽는 동안 태식의 손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내의 눈빛 속에 숨겨진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이건 죄였어. 그땐 몰랐지.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남기셨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회색 하늘 아래 햇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단다. 당신답게 살아달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식은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원망보다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의 사이엔 깊고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칠이 흘러 태식의 집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비어있는 식탁,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그리고 닫힌 커튼.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허공에서 사라질 때마다 마음속 공허함이 더 짙어졌습니다. 은주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은주. 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안해요. 이제 당신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식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은주의 필체로 적힌 주소 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걸치고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그리고 창가에 놓인 빈 의자. 그 자리에 놓인 건 말라버린 장미 한 송이와 접어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와 은주,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래된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린 모두 잘못된 시간을 살았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죠. 창밖에서 햇빛이 천천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 한 장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위로 한 줄기 빛이 머물렀습니다. 태식은 눈을 감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아주 오랜만에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